일본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세계 양심의 수도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순례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이동거리가 200km를 넘어섰습니다. 일정이 거듭될수록 크고 작은 부상에 힘은 들지만 불교 중흥을 향한 순례단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가 운영하는 불교용품 전문점 승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승소는 불교 전문 서적과 차, 향, 염주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며 차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사회 무관심 속에 가족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은 무연고자 사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무연고 영가들을 위한 추모 위령제를 봉행하고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요즘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자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망사 마스크를 제외하고 얇아서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성능이 KF80 보건용 마스크와 성능이 비슷하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세계 양심의 수도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미테구 거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현재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해 7월 미테구로부터 설치를 허가받아 지난달 말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막식 이후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자 미테구는 설치 9일 만에 다시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진 시위와 집회를 열며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소녀상 철거 논란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로 확산되자 독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테구는 결국 절충안을 찾고 싶다며 철거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 구하기에 동참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입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테구는 우선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테구가 소녀상의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철거 명령의 근거로 삼은 만큼 비문을 수정해 존치 않은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 과거 청산 문제에서 아주 확고하게 그 과거처럼 한 나라거든요. 그런 일본의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뭐 철거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독일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소녀상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먼저 삼았다고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좀 고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타협안이 나올 것 같아요.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국토순례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이동거리가 200km를 넘어섰습니다. 일정이 거듭될수록 크고 작은 부상에 힘은 들지만 불교 중흥을 향한 순례단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걷고 또 걷고
지난 7일 대구 동화사를 출발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경북 문경에 들어섰습니다. 불교 중흥이라는 결사 정신을 마음에 품고 앞만 보고 걸어온 순례단의 누적 이동거리는 어느새 200km를 넘었습니다. 순례 일정이 거듭되면서 크고 작은 부상들로 피로가 누적돼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순례단을 괴롭히는 발바닥에 잡힌 물집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걷는 거는 막상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은데 지금 발에 물집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거가 최고 힘들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최고령 순례 동참자 이채순 불자는 발톱이 빠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아픔보다는 순례에 동참한다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 아픈 상태로는 못 걸어요. 못 걷는데 안 걸으면 안 되잖아요. 큰 스님이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를 못하면은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파도 참자 그러고 걷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 이 즐거움, 이 기쁨으로 살다 갈 거예요.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순례단을 돌보는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만행결사 기간 건강을 책임지는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팀은 순례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순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례자분들이 무사하게 지금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양 때까지 건강하게 무탈하게 회양하는 것이 저희 의료팀의 또 발언이기도 하고, 또 스님과 제가자로 이루어진 진행팀은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를 도보로 이동하는 순례단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통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다. 또 경찰들 협조 구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대표적인 걷기 운동 전문가이자 불자 체육인 성기용 박사가 상월선언 만행결사단의 자비순례 대장정에 대해 한국 불교의 수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용 바이탈 식스랩 대표는 어제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자비순례단의 입제부터 나흘간 직접 걷기에 동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0대 중반에 제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 기분으로 걸었는데 체력에 약간의 옛날에 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그 기분이지만 마음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걸음이 되더라. 그래서 마음의 가지치기가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기용 대표는 순례단이 오는 27일까지 원만하게 순례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마스크 등 물품들을 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용품 전문점 승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인 도반 HC 산하 도반유통은 어제 서울 북인사동 인근에 위치한 전법회관 1층에서 승소 오픈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을 잘 관리해 무한한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소는 불교 전문 서적과 차, 향, 염주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수익금은 종단 발전을 위한 목적 사업 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불교 문화 용품을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 무관심 속에 가족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은 무연고자 사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무연고 영가들을 위한 추모 위령제를 봉행하고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서울시립 제1묘지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입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린 무연고 사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제. 오는 17일 UN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계를 큰 집 삼아서 더 극락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서 더 좋은 집으로 가셔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안락하시길. 코로나19 방역 지침 속 참가자들은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절을 하며 무용고 사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는 스님들의 장엄한 연불이 봉행됐습니다. 추모의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해도 스님을 비롯해 사회노동위원 법상 스님과 고금 스님, 시경 스님 등이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해마다 와서 또 제사 지내고 또 잘 자라고 기도해주고 불교 속에서 와서 해주고 그래서 서로 감사하지요. 과일도 좋은 것 갖다 놓고 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1,820명이었고 지난해는 2,536명으로 3년 새 사망자 수는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서울 무연고 추모의 집에는 3천여 명의 무연고 사망자 유골이 안치돼 있는데 이들 유골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생전 고독과 빈곤에 허덕이다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또 장례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전에 가난이 크거든요. 뭐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혹은 이전에 있었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장례를 포기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해결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연고 사망자들. 조계종은 추모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지난 12일 입적한 고불당 경우 스님의 연결식이 어제 오전 부산 대각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명정 오타로 시작된 연결식은 장례위원장과 문도 대표의 헌양과 행장 소개, 육성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12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현 부산 대각사, 서울 본각사, 밀양 영산정사, 금정산 호국사 조실로서 수행을 매진해 오셨습니다. 재단법인 대강문화원 설립자이자 주간불교 신문사 회장인 경우 스님은 대한불교 신문 사장과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간디 평화상, 슈바이처 인도주의상 등을 수상했고 중국 불교 삼장법사 추대를 받는 등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지난 11일 입적한 문경 봉암사 수좌 기현 스님의 다비식이 그제 봉암사 다비장에서 엄수됐습니다. 다비식에는 전국 선원수자회 공동대표 1호 스님과 전 공동대표 의정 스님, 봉암사 주지 원광 스님 등 제방선원의 주요 스님들이 참석해 기현 스님의 생전 수행 정신을 기리며 극락왕생과 속환사발을 기원했습니다. 기현 스님은 1968년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했고 당대 최고의 명필로 불리는 여초 김응현 선생이 주도해 설립한 동방연서회에서 서예를 배운 뒤 사경수행으로 정진해 몇 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봉암사 상현토굴에서 정진하다 지난 11일 세수 79세, 법납 5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요즘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입자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망사 마스크를 제외하고 얇아서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성능이 KF80 보건용 마스크와 성능이 비슷하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과 망사 마스크 7개 품목을 가지고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분집, 호집 효율 시험과 숨쉬기 편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면 부흡기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분집, 호집 효율은
평균 75%였고 10개 가운데 5개 품목은 80% 이상이었습니다.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인 KF80 마스크와 성능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만 차단용도 KF80과 버금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숨쉬기는 편하고 비말 차단은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반면 지난 여름철 무더위 속에 반짝 인기를 끌었던 망사 마스크의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망사 마스크의 분집 포집 효율은 평균 17%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건강한 사람은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할 때 비말 마스크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환자의 경우 병원을 갈 땐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망사 마스크나 마스크를 대신할 스카프와 옷 등은 안 되고 식약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정한 마스크들만 인정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 마스크는 나 자신과 우리 사회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확실한 무기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서울의 생활불교 실천도량 역촌동 삼보사가 창사 37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명상특강, 음악 콘서트 등을 잇따라 마련합니다. 서울 삼보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양주시 육지장사에서 창사 37주년 기념 산신제를 봉행하고 곧이어 국민 멘토 마가스님 초청, 코로나 블루 시대 마음 백신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마음 백신 콘서트에 이어 김나래 태교음악 연구자의 명상과 국악의 선율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삼보사 회주 지원 스님은 이와 함께 11월 29일까지 2개월간 매주 토 일요일마다 중국 호남성의 명차인 고마이계를 무료 시음하고 건강 특강도 함께 듣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천연고찰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전통 사찰인 옥천사가 5개 사찰을 순례하고 인문학 콘서트와 템플스테이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옥천사 선주당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첫 번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이 후원하고 옥천사가 주최하는 불교문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6개의 전통사찰, 옥천사, 계승사, 운흥사, 문수암, 장의사까지를 이제 순례하면서 전통 문화와 그 사찰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고 또 이제 옥천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천년고찰의 그 사찰 문화를 체험하고 1박 2일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옥천사에서의 템플 스테이와 인문학 콘서트에 이어 다음 날 전통 사찰 순례로 진행됐습니다. 옥샘 합창단 박미정 지도교사의 성악 독창과 25연 가야금 연주자 강대영 씨의 무대는 산사에서의 가을밤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옥천사에 아마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귀를 이렇게 귀가 2배가 돼서 들으실 것 같고 하여튼 귀담아 들으시고 옥천사가 천년을 이어가는 동안에 많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역사를 함께 담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어진 인문학 강좌는 고성 근대불교와 5대 전통 산사에 대해 기획 취재를 했던 불교신문 이성수 부장이 맡았습니다. 고성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천사뿐만 아니라 고성 지역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걸 확인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옥천사에 대한 강연은 동참자들이 천년고찰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문화예술법인 쿠모다 이사장이자 BBS 불교방송 마음대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주석 스님이 첫 에세이집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출간했습니다.
주석 스님의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는 스님이 지난 1년간 부산 지역 일간지와 불교신문에 기고한 글과 일상의 에피소드, 생방송 도중 떠오른 글들을 함께 엮은 것으로 담담하고 솔직한 글을 통해 삶과 이웃,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오롯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저도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느꼈고 제가 느꼈던 것을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란 제목은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든 인연관계들이 수행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었다는 주석 스님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삶을 마감한 무연고 영가들의 유골이 봉안된 시설을 찾아 이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일과 사각지대 놓인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